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부동산 전세와 월세, 그리고 내 상황에 맞는 임대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세와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매수 시기를 못 잡으셨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등 종잣돈 마련을 아직 못하셔서 집을 매수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종잣돈을 마련하셨어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결론 및 정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을 임대차로 구하시려는 분들이거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등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 다세대 다가구의 전세는 추천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근저당이 있을 시 위험도는 당연히 월세보다 전세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자본금이 적은 상태라도 대출 조건, 금액에 따라 월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비교는 필수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아파트 입주 전 1년 미만의 계약을 원하신다면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전월세 환상가액을 계산해 보시고 부당한 가격일 시 내고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임대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보증금으로 쓸 자본금이 많으면 전세로 하고 내가 가진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고 계신 보증금과 어느 정도의 월세의 비용을 충당하시면서 반전세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많아서 전세로 간다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비용 대비 손해를 보실 수 있고, 보증금이 적어서 월세로 갔으나 대출을 받는 비용과 비교해 봤을 때 한 달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4억의 아파트를 가지고 보증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을 4% 받았을 때와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한 월세 환상 금액을 계산했을 시에 월세의 환상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3억 5천에다가 곱하기 전월세 전환율인 6%를 곱한 값인 2,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눴을 시 매달 175만 원이라는 월세 환상 금액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출 3억 5천의 4%의 금리로 받았을 때에는 매월 116만 6천 원 가량이 매달 발생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실제적인 금액은 전세 대출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다만 대출의 금리가 오른다거나 월세 환상 금액보다 실제 매물의 월세가 낮은 경우 전세 대출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만약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기금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금리에 받으실 수 있기에 기금 대출 시 월세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큰 이익을 보실 수 있기에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세와 월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전세는 거주기간 동안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기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며 여러분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좋은 임대차 방법입니다. 전세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혼부부 청년 등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때 월 납입금 부분에서 월세보다 유리합니다. 두 번째, 매달 월세를 낼 필요가 없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본금을 모으기 유리합니다. 세 번째, 최소 2년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거나 자녀의 학교 등 이슈가 있는 경우 전세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만약에 임대차를 한 후에 금액이 높아져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다 보니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아무래도 월세의 경우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보증금으로 걸려있는 반면 전세의 경우에는 월세에 비해 적어도 5배 이상 차이가 나기에 임대인의 상황이 나빠졌거나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매매와 전세 가격이 붙어버린 경우 여러분들이 내신 보증금에 대한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말고도 전세의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 초기 비용이 높아 전세의 경우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에게 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두 번째, 보증금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금액의 전세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만기 전 계약 해지가 쉽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전까지 임차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는 월세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월세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동이 많은 직업을 가지셨거나 일정 기간 거주하고 전근을 가셔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 대출을 받았을 시와 비교하였을 때 금액적으로 월세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리에 대한 비용 청구함에 있어 전세보다 유리합니다. 네 번째,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낮기에 소액 임차 보증금에 맞춰 계약을 진행 시 보증금 반환에 용이합니다. 월세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액 임차 보증금에 최대한 맞추시는 게 좋고 단기 계약에 유리하며 월세는 매달 발생하기에 집주인에게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환상가액으로 계산했을 시 대출의 비용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꾸준히 발생하는 월세 지출로 인하여 자본금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세 번째,
주거 생활에 대한 안정성이 전세에 비해 부족합니다. 네 번째, 소액 임차 보증금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전세보다 낮기에 사회초년생 분들이거나 종잣돈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 많이 선택하시는 임대차입니다. 보증금이 낮은 건 장점이나 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고 보증금이 높으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전세 사기 및 깡통 전세 등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 다세대 다가구의 전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이 있을 시 위험도는 당연히 월세보다는 전세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 자본금이 적은 상태라도 대출 조건, 금액에 따라 월세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 비교는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새로운 아파트 입주 전 1년 미만의 계약을 원하신다면 월세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전월세의 환산가액을 계산해보고 부당한 가격일 시 내고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해서는 설명할 게 많아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세와 월세를 희망하실 때 비교하셔야 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